예, 회의가 좀 늦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내부 좀 조율 좀 해놓으라고 회의 내용에 대해 좀 조율 좀 해놓으라고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 임시회 예산결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시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이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의회 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대국장 김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 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희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성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웅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중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승권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상하수도 사업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시장 박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관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훈 상하수 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 과장님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천녹지 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천녹지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현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환 하천녹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회 추경예산 요구가 있는 부서만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영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재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장우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기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임채익 안양 이동장입니다.
김성원 안양 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충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잠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락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종호 건축과장입니다. 노형성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광호 비산 1동장입니다. 김향희 불임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 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건 동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는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위협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문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예, 정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환기 의원입니다. 그냥 우리 도시건설 이거 엄청 많이 꽉 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저 도시건설에서 웬만한 거 질의 다 했고요. 저기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건축가 최선학 과장님, 그 원수케어 철거 예정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 철거 처음부터 진행 상황하고 현재까지 철거 계획서하고 철거 후 그 지역에 무엇을 할 예정인지 해가지고 일단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도시재생과 수암천 하천정비 공원 주차정비 하는 거죠, 조 과장님. 그거 수암천 하천정비 및 그 공원 주차장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도로과 염중성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저기 일본국도 도로 그냥 굴착이 엄청 심해요. 차선 2차선 3차선씩 막고 출퇴근 낮이고 계속 교통량이 계속 엄청 심해서 시민의 불편이 굉장히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거 공사 무엇 때문에 하는 거 사유하고요. 언제까지 마무리되며 그것 좀 한번 자료 제출하고요. 그 현 안양시에 속해 있는 도로공사 사업 있죠. 굴착하고 있는 거 유달리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굴착 사업별로 왜 이 굴착 사업하면서 왜 하게 되는지 한번 이따가 한번 사유 좀 같이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현황별로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너무 그냥 정체가 심합니다. 거기
그렇게만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환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호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전에서 난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제274회 의회가 실질적으로 아마 8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8대 의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살펴보니 그 예비 심사 때 우리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쭉 자료를 살펴봤더니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자료보다는 제가 궁금한 점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재정과장님 여기 계시죠? 예. 예산안 405쪽에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이런 문화예술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 추진 계획을 쭉 보니까 사업 추진 계획 후 바로 저는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수렴 의견이 아마 실시 설계 이후에 아마 이루어지는 거로 지금 돼 있은 것 같습니다. 과정이.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설계도 다 끝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것이 주민 의견과 대별이 된다 그러면은 사업을 원만히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주민 수렴이 먼저인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그 주민 의견을 늦추지 마시고 먼저 듣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째는 요새 안양시 사업 보면은 경관 조명에 대한 사업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가까운 예로 삼덕공원도 마찬가지고 안양대교도 지금 경관 조명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예술공원 거리 조성도 경관 조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과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427조 호계동 우체국에서 명학대교 사거리 포장공사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이고 처음에 이 도로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우리 안양시 일원의 도로 포장 공사를 보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도로 포장 공사를 참 잘한다 하는 칭찬을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로 포장 공사 부실이 맨 처음에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은 도로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조치를 어떻게 했고 감리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아무튼 8대 거의 사실상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은 아니지만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 재산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관양이동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입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예, 그 관양 이동에 어떠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또 관련돼서 주변에 시설물 설치됐던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4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설계 도면과 그 현재의 그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사업 계획 이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근 과장님께 주택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입니다. 요즘 아파트 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한테도 과거에 층간소음과 관련돼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민 학교에서 의무 교육하고 또 임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내용 보니까 있어요.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거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런 게 공동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서를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이런 거야말로 공익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가입니다. 염중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벌말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정말 평촌동의 그 일대가 지중화 사업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인덕원하고 인접해 있어서 되게 번화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학교 주변에 지중화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를 보면 12, 국비, 한전, 통신, KT 각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지난번 박달동 할 때 지중화 사업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사업마다 분담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도로가 429쪽입니다. 공유자전거 전용 주차존 설치 많은 의원들이 질의한 거 답변 받습니다. 관련돼서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사업자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 중심에서 안양 시민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에 보니까 저는 이제 사업자도 우리가 일부 조금 수익자의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업 뭐 보조건 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 이런 거 있듯이 이런 그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 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시비 100%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가 예산안 469쪽입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안양 남초교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5천만 원 설계 들어갔고 이번에는 이게 특별교보금으로 이재정 의원님 제가 이재정 의원님을 통해서 이거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발표가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해요. 이번 달 발표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비가 8억 올라가 있는데요. 이후에 발표가 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뭐 이용되는지, 또 안양 남초 제가 2020년도에 이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관련돼서 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설계 도면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또 남초 차 없는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의 설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당 교통과 과장님 예산안 437쪽입니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 예. 당연히 좀 불법 촬영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가 좀 올라가고 인력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들, 불법 촬영에서 있었던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개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용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왔던 사항이에요. 대광이 광역버스 중공영제 사업입니다. 그중에 1650 대중 광역버스인데요. 요게 아마 신촌동 있는 데에서 갈 때는 쓰고 올 때는 안 써가지고 요것을 작년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해서 뭐 쓴다라고 다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여전히 1650이 안 쓰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가 7억 4,30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광역버스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있었던 민원들, 그리고 민원이 해결됐던 점들, 이런 것들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461쪽입니다. 갈산동 자유공원 내 주민쉼터 정비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과에서도 내용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공원 내 주민쉼터 바로 옆에 거의 붙어 있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공원 쉼터는 정비를 하면서 어린이 공원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민원이 좀 많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관련돼서 이 부분도 이후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한테 2억 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그 전에 예산을 아마 세웠다면 그 예산으로 그 거의 붙어 있는 그 쉼터와 어린이 공원이 붙어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비가 가능한지 그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창선 국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원스퀘어 건물요, 안양시 역전 앞에, 네,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강제 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그 분양받은 분들이 민원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분양받은 분들의 분양자 수 같은 게 파악이 됐으면 분양한 분들의 숫자를 좀 주시고요. 또 분양 금액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분양한 사람들의 해결 방법, 뭐 대책, 뭐 그런 것들이 그 입찰받은 분이 해결 방안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우리 어쨌든 조례로 인해서 강제 철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2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2천만 원을 준다는 등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몇십 년 전에 그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자식을 잃고 보상을 받은 금액을 또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금이라도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있는지 어쨌든 안양시에서 강제 철거란 그런 그를 강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 해결 방안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계십니까? 네, 서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하는 게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악수로 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도 그 분담금을 아마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그 석수역과 명항역을 리모델링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과 석수역 그리고 신안산선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 별도로 그냥 신안산선 석수역 이게 추진하는 건지 또 석수 리모델링은 별개인 건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 이따가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원현미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451쪽에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 등 설치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 뭐 계획에는 목적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효과 이런 것도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고 이에 맞물려서 그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 그 재해위험 수목 정비 사업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정비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구간만 해도 많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됐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둘러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어떤 그 우리 안양천에 그 정비할 때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비를 하시는 건지 이따가 간단한 자료와 함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녹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6조 산불 방지 홍보 관련 예산이 1,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섰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 봄에 특히 가뭄이 심해서 전국으로 산불이 엄청 많이 나서 피해를 많이 났습니다. 그 우리 시에 혹시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요. 거기 포함된 거겠죠. 산불의 어떤 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산불 났을 때 어떤 거,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은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참고로 그 전에는 아마 공익 요원들이 입구나 산을 다니면서 혹시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감시라기보다도 이렇게 지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거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있다가 자리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서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도시 쪽에서 답변을 이제 요청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 구청도 계시고 또 각 동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고 이쪽 분야가 보니까 심신이 가장 피곤한 곳이 이쪽 분야 오늘 오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현장에서 또 고생하시는 것도 보건 쪽에도 계시지만 물론 동에서도 더 열심히 하셨고 구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공간이 활동하시는 면적이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넓은 곳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범위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민원으로만 접하다가 보니까 또 좀 아시는 의원과 아시는 공무원 관계기관들은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어느 소속에 누구에게 무엇을 질의해야 될지 여쭤봐야 될지도 책을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알려고 하니까 이제 끝나는 시점이 또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애써주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어떠한 관계로 또 만날지 또 어떠한 일로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또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또 계속 뵐 수 있는 분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안양 시민들의 교통과 건축에 대한 것과 여러 민원들을 좀 속속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이 힘드시겠지만 퇴근 후에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 참 평화롭거든요. 제가 뵀을 때는 그 평안한 모습이 현장에서도 주민들께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스마트폴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폴에 대한 게 잠시만요. 첨단교통과죠. 첨단교통과 과장님께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번에 설치된 게 처음이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기존 현황 중 스마트폴에 대한 기존 현황 최근 걸로만 좀 뽑아주셔요. 이게 전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스마트폴이라는 게? 그럼 작년 거 네 좀 해주시면은 올해 거랑 비교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치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6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저기 관양 이동에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한 게 지금 디자인 및 실시 설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월부터인데 디자인이라는 게 대강 과장님이 보시는 어떠한 디자인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식으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예시안이 좀 있나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를 해야겠다는데 요즘에 뭔가를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계하거나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할 때 그 그림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관양 이동도 지금 설계해서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보셨던 자료를 저희도 이제 같이 봤거든요. 보면은 관양 이동에 대한 건 설치 전에 사진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어두워서 정말 여긴 정말 취약하구나.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 들은 부분이 있는데 박달동 거 지금 예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완공된 사진들. 그게 보면은 2020년도 완공된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문일답 이게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관양 이동의 어두운 사진이
개선이 되면 이러이러한 거다라 해서 컴퓨터로 아마도 예시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되는 사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덧입혀진 사진. 우중충한 사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러한 환경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를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박달동 사진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는 완료형 사진은 다른 걸 보고 관양 이동의 사진을 보니까 관양 이동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시형의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디자인 실시 설계 용역이 네. 진행되면 네. 이제 그런 그 모형도가 나오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원은 사진을 보고 있다가 요청된 사진들 있으니까 제가 그거 보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안 576페이지 안양 이동. 이거는 답변을 누가 해주셔야 되죠? 청장님이 이따가 해주실 건가요? 네, 안양 이동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양에 만안구에 가다 보면 그 뭐죠? 광명 가기 전에도 보면 컨테이너로 무슨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이거는 약간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만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서 컨테이너가 거의 방치 수준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컨테이너 교체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교체하는 것과 조립식 주택처럼 나와 있는 것으로 놨을 때와 비용 차이가 많이 나서 컨테이너로 놓으시는지. 요즘은 전부 다 그 방범 초소가 네. 이제 그 주택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 안에 이제 회의실도 있고 네. 화장실도 있고 이런 그런 컨테이너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주택형 일체형. 조립식 주택처럼 예, 나와 예, 있는 컨테이너. 예, 예.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렇게 되면은 컨테이너 그냥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준적인 컨테이너로만 예.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네. 앞으로도 개선이 된다면 차라리 사업 설명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되시면 다음번 네. 의원님들 또 보실 때 불필요한 질의는 저처럼 네, 하지 네.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어느 과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 현장 지금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 건설을 하던 관이 건설을 하던 건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도로 포장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선로 공사를 하거나 신호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사고가 한 번 나서 네네. 네, 신호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모범 운전자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범 운전자들이 하실 때는 분명히 법으로 현수막에도 써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모범 운전자들이 하는 교통 그 지도는 경찰이 하는 것과 똑같은 법의 준화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법의 효력 똑같은 경찰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있거나 그 앞에 큰 차들이 들어가거나 레미콘 차가 들어가거나 일반 건설 차량 진입을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다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신호수가 아닌 모범 운전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지금 모범 운전자는 아마 철도교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허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 민간이 짓는 사업에도 모범 운전자들이 들어가셔서 도로 그 앞에 통행을 지휘해 주시는 건가요? 모범 운전자가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일반 원래? 또 신원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도로 포장할 때 보면 신호수라는 조끼를 입고 계시는 분들을 몇 번 봤었는데 네. 일반 건설 현장에서는 신호수가 아닌 모범 운전자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이 나와서 다들 신호 체계를 조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 볼 때는 좀 주민들의 통행에 네, 너무나 그 법적인 조항을 한다라는 걸로 약간 강압적인 모습이 없지 않았나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원 사례가 좀 있어서 과연 이건 누가 관리를 하시고 건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철도교통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이제 경찰서 사항이고 네. 제가 뭐 교통과에 있었으니까 네. 모범 운전자가 이제 그 신호수로 하는 거는 이제 모범 운전자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고 일반 신호수 이제 그러니까 뭐 일용 인부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수대로나 일반 도로 포장하는데 신호수라는 조끼 입고 계시는 여자분도 봤고 제가 남자분도 그런 보는데 거는 그분들 다 모범 운전자. 운전자가 아니면 네. 저 신호수 해가지고 뭐 사고가 나거나 이래도 그
책임이 그쪽에 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여부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건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책임분이 그렇죠. 예, 결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제가 알아보고 네. 근데 어느 분께 이거를 질의를 더 드려야 되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답을 받으려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담당 이제 그 모범 운전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네. 철도교통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자료 보고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도 그냥 답변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지역구가 비산 1, 2, 3동 쪽에 지역구를 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실 7대, 8대 들여다보면 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3동도 지금 현재 또 재개발 또 재건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료 좀 보려고 하는. 하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접하게 됐는데 도시재가 7대 땐 보사환경, 8대 땐 총무경제 있다 보니까 도시주택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주택 사업이 있죠. 3,000평 미만. 그거에 대한 현재 추진 현황하고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좀 국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비산 3동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안양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추진 현황하고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과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 예,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국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관내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 추진 실적의 서면 제출 사항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총 24개소고 재개발 추진은 17개소, 재건축 추진 현황은 14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서를 자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시재생과 조은호입니다. 의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기 의원님께서 소환천 하천 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완료 시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05페이지 이호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시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최근 안양시에 대한 경관조명 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 계획으로서 안양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에서 제시된 단기 시범 사업으로 이 본 대상지에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그 활용도가 미미하여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시기는 5월 초에 주민과 관계기관, 관계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전반의 기간 동안 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어두운 도시 환경에 대한 차별화된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도시 품격 향상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최병일 의원님께서 예산안 465페이지 간양이동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관련 상세한 설계 도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은우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보충 기자 의견 계십니까? 예, 이호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립을 하면은 그 사업이 원만히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은 한참 전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제 실시 설계와 더불어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제 생각에는 모든 걸 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모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갖춰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제 생각에는 좀 이 주민에 대한 의견 개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이제 이게 사업 계획 추진 단계에서 기존에 이제 초기에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개략적인 의견 조율은 있었고요. 이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당시에 할 수 없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21년도에 특별구부서가 이제 결정되고 나서 주민센터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어떤 교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지금 이게 지금 사업체가 이제 결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지역 주민과 협의체를 바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실시 설계 및 어떤 디자인 설계를 이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 과정에서도 계속 참여를 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 로드맵을 보면은 이제 설계 용역과 같이 이제 주민 설명회를 이제 같이 하겠다는 뜻 같아요. 만일 또 여기에서 또 주민의 어떤 다른 의견이라든가 또 반대 의견이나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게 또 원만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좀 철저히 반영해서 사업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보충 질의 의견 계십니까? 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네요. 네. 5억짜리 네. 사업이에요. 앞으로 여기 보니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 사업체도 밀집되어 있어요. 관련돼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설계비가 거의 1억이에요. 네. 5억 중에 네.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상세하게 어떻게 1억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이제 기존의 어떤 사업 내용에 따라서 네. 이 그 가격을 이렇게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입찰 가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줄어들 아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충분히 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70%가 10이고 도비가 30%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돼서 저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설계 같은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공사비의 20%를 차지하는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도시 환경 디자인 하면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저희 귀인동에 그 도시 환경 바닥 공사부터 시설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참신하고 좋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만화한 동안이 거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여기가 여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좀 하시고 또 관련돼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꼭 반영해 주시고요. 예,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특히 설계 이런 부분도 잘 절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재정과장님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은호 도시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락 건축과장님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최성락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똑같은 건으로 질문하셨는데요. 그 정한기 의원님은 안양역순합 윈스케어 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걸 물으셨고, 김경석 의원님은 그 건물과 관련해서 수번양제 민원 현황, 그다음에 해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안양역순합 윈스케어 건축물은 96년도 2월에 허가돼서 6월에 착공되었다가 98년도에 공사가 중단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여러 분쟁과 뭐 법정 소송을 거쳐서 현재는 그 이중덕 씨로 최종 건물하고 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철거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올 3월 24일 날 그러니까 그 만안구 건축과의 그 건물주가 이중덕 씨가 해체 계획서가 신청됐습니다. 신청돼서 현재 만안구에서는 이제 그 3월 28일 날 국토안전관리원에 지금 협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거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그 해체 계획서에 대한 검토 요구 내용이 와야 요거 이제 해체 허가가 처리되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 들어와서 그래야 막 7월 말쯤에 실질적인 그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아마 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뭐 확인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향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철거가 진행되려 아마 그 건물 심의나 허가 절차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빨리 이제 그 오랫동안 방치돼 와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미관도 향상되는 그런 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분양자 민원과 관련해서는 뭐 최초의 건축주는 화문산업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그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작 중단되면서 현대코아 조합 등 188명으로 변경되었다가 최종 이중덕 씨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확인이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2001년 9월 27일 날 이중덕 씨한테 이전이 됐고 건물 등기는 12년 3월 14일 날 이중덕 씨한테 그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 건물들이 허가 나고 분양할 때 당시에는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고를 우리한테 전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분양한 거기 때문에 분양 관련 자료가 저희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사 중단되고 또 이제 그 뭐 소유권 이전되고 그 과정에서 그
그 수배장들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마 경매로 받은 거에 대금 일부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폐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근데 법적으로는 뭐 경매로 토지 건물이고 이중도시가 다 취득을 해서 법적으로는 뭐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수배장자들의 이제 피해를 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사업 주체 측 그러니까 이중덕 씨 그 관계자하고 굉장히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그 수배장들의 민원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뭐 행위가 없기 때문에 좀 잠잠해 있다가 이제는 뭐 이제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대한 더 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성락 건축과장님한테 보충기자 의원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 정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답변 잘 받았고요. 그러면 이게 추후에 철거할 때 이 설계 들어갔는데 무엇으로 용도를 할 거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아니, 설계도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심의나 어떤 제출된 적은 없어요. 아직 아예 아무것도 근데 아마 없고. 우리가 그 파악한 바로 오피스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요. 네. 그거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철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은? 혹시 아세요? 철거가 한 7월 달에 되면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8개월이요? 네. 철거 들어가면서 건축 대충 설계도 다 나와야겠네. 거기서 보면요. 아니 철거는 설계하고 상관이 없죠. 해체 계획서만 부투하려. 철거하면서 빨리 지어야 되니까 네. 이제 설계 도면 시작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네, 설계는요. 철거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건축 신축에 대한 설계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원스케어 부진만 빼고 뒤에 일부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부를 토지 매입을 해서 예. 일대를 같이 개발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아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는 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진 않는데. 네. 그러면 그 시외버스 네. 터미널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거기? 그 부분 아마 그때 그 대중교통과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이중도시 토지사하고 그 부분에 그래서 당시에는 그 1층에 그 터미널이 들어가는 걸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그 검토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제 설계 들어갈 적에. 예, 설계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을 기부 체납 받으실 거예요? 기부 체납보다는 아마 그 구체적인 건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거까지 안 나왔다고요? 네. 그러면 이 원스케어 보면 그 옆에 본병원 자리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매입을 거기까지 하긴 힘들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매입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이죠. 예. 제가 그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예, 예. 한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 저도 그러면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 근데 매입이나 시도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여기서 이분이 지금 바뀌신 분이? 매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소유자가 같지는 않더라고요. 현재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빨리 철거해야죠. 안양시 시민들의 염원이었으니까 빨리 네. 철거해서 빨리 건축 허가 나는데 네. 저도 이게 같이 한꺼번에 한 블록으로 하는 게 좀 낫다고 보여지고요. 할지가 이왕이면 터미널 여기를 좀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이번 기부 체납 받고 그 진행 방향도 좀 하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 요청한 거고요. 주에 이거 된 게 뭐 저뿐만 아니라 안양 시민 많은 분들은 누구나 다 궁금해요. 이게 대체 철거하고 철거 후에 뭐가 생길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근데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온 건 없다. 네네. 철거 계획만 있다라고만 네. 지금 현재 나온 네. 거네요,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아마 이게 들어오면
그렇게 진행이 될지 추후에 그러면 별도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환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죽 과장님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이 자세한 제가 물어본 자료는 자세한 거는 없었나 봐요. 뭐 분양자 수라든지 분양 금액이라든지 민원 사항들이 그 자료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네,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없어요. 좀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셔도 알 수 있지 제가 않았을까요? 알기로는 법원에서 그 경매 받아서 네. 그 낙찰 금액 일부 받아간 분들이 한 1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낙찰금이요? 그 경매를 했지 않겠습니까? 밑에 분 건물을. 예. 그래서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 채권을 행사한 거죠. 채권을. 그래서 채권 금액 다는 아니고 일부를 법원에서 지급을 명령을 나와서 일부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가 1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아간 건 몰라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한 그 채권 금액의 18% 정도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금액의 18%요? 예, 예. 네. 근데 아직도 이런 민원인들이 지금 이게 철거가 된다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뭐 어쨌든 결집을 하려고 네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래도 안양시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서 지금 뭐 적극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거 뭐 지금 건물을 왜 나중에 받았죠? 이 사람이 등기 이전을 왜 나중에 했죠? 따로따로 했나 봐요, 경락을? 네, 별개로 했더라고요. 경매를. 네. 아마 경매는 따로따로 나온 순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온 순서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건물이 아마 나중에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한 사람 거였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했나요? 아니, 한 사람이 경매를? 아니고요. 이게 아마 채권자가 여럿이라 좀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여기 네. 이성우 씨? 이성우 씨가 저기 건물 저기 대표였었네. 현대 조합. 네? 네. 어쨌든 이게 진행되는 거 보면서 어쨌든 우리 안양 시민들의 피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26년 전이면 그 큰 돈이에요. 2억 정도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면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런 돈을 갖다가 여기에 다 올인해서 넣었는데 너무 이게 그 조례에 의해서 철거되는 바람에 그 분들의 이제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쨌든 우리는 안양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허가도 어쨌든 그에 대한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네. 그 법적으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강제 부분이 조항은 전혀 없겠죠.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네. 시에서는 가능한 어쨌든 그 사람이 이 피해를 사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최대한 건물을 네. 경매를 받았을 때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했을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 그런 염두에 걸, 두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을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예. 네, 어쨌든 시에서 뭐 우리 건축가에서 해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록 과장님에 대해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호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입니다. 그 최선락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스케 건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이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제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아시죠? 제가 이제 이 TF 팀과도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 법률안 이름이 길어 장기 방치 건축물 뭐뭐 쭉 나가죠, 그죠? 예.
이게 개정이 되면서 예. 5월 4월 12일 날부터 그 법률 시행일인가요, 그죠? 예, 그렇게 예.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건축주 이종덕이라는 사람이 지금 7월 달부터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그 3월 24일 날 접수했는데요. 네네. 철거 신청서는. 근데 이게 이제 계획서는 7월부터 근데 이제 아니, 철거를 그게 했다. 그 사람들 빨리 철거하려고 합니다. 네. 철거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해체 계획서가 국토안전 관련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해체하는 작업이라든가 기계 작업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해체할 때 사고 우려는 없는지 그 검토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검토 기간이 한 2달 걸리기 때문에 한 7월쯤 그게 실질적인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네. 이종덕이라는 이런 그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명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여태까지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것이 네네. 철거 계획안이 이제 7월부터 하겠다는 게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 계획안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니 그 시에서 강제 철거 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7월 달부터 자진 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이제 시에서 강제 철거 명령이 가능한데요. 다만 시에서 강제 철거 명령하고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구상권 청구하면 되죠. 부담을. 그래서 재산 있는데 그 구상권 청구 못 그러면 하겠어요? 그 절차가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안 취했기 아니, 때문에 이 건물이 24년 동안 온 거예요. 의원님요.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그 절차 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철거 안 할 경우 우리가 강제 그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절차 별도로 발표 나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시에서도 네, 계획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7월 달부터 약속한 철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려서 네.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아니 그게 있어야지. 충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탈피를 미루면 또 해가 넘기다 보면은 네. 또 실시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주장을 하냐면요. 철거를 하면 보통 이 건축주가 건축 심의안을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전 상례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건축 심의안 아직 안 들어왔죠?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건축 심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또 벌 수도 있어요. 아주 못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우리 안양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번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그 업무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여의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성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의원님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훈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시민학교 운영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아파트 내 공간 부족에 대한 시의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특히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 어떤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에 이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을 짓는 경우 시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더불어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건축조례를 추가 개정을 해서 이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 공간들을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주택 행정에 있어서 이제 단지 내에 어떤 종사원들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사업 승인 과정이나 그 이외에도 법 적용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군 주택과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밖에 질의 안 한 것 같고요. 아까 질문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에 뭐 76%가 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다세대 단독은 다 없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의무 교육도 그러면 점점 늘어나고 이 의무 교육 받는 대상자가 예.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 동별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물 안전 관리자하고 경비 책임자는 의무 관리대 교육이고 그 이외에는 뭐 임의는. 그러면은 그 입주자 대표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매년 뭐 실시는 하고 있는데 결국 한 동에 한 분 정도니까 동 대표님께서 이렇게 실효성 면에는 크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분쟁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잘 서로가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작년부터 이제 공동체 맨 밑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이제 작년에도 시범처럼 하고 올해부터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민 간의 어떤 리더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도덕이랄까요? 양식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된 타이틀로서 교육을 시켜서 그게 자기 소유권이지만 사실은 같이 더불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좀 이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은 특히 많은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뭐 수많은 민원이 있고 또 분쟁에 대해 있을 때 조정이 사실은 동대표 교육이 했다고 해서 조율이 되질 않습니다. 시의 시장님도 뭐 거의 뭐 듣지도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을 끝없는 교육을 또는 어떤 홍보를 해서 서서히 나아지지 일시에 뭐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쪽 분야를 많은 뭐 홍보 투자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데 주택가에서 공동주택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거를 점수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을 좀 많이 비율을 좀 하셔야지. 그리고 그 했다라가 아니고 누가 참여했고 어떤 명수라든지 이런 거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반영이 들어오면 저는 공동주택에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이 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로 그 아파트 내에서 이러한 공동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 이런 것들의 횟수라든지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순위를 좀 높여주세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여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저는 보니까 인식교육밖에 변할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은 좋은 강사를 많이 줘도 소용없고요. 이것들을 좀 시민들이 많이 듣고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 시민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제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자꾸 질의할 게 자꾸 떠올라서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24개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말고 지역주택 조합, 네, 거기는 뭐 들어온 게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4군데 네 군데 진행되고 정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우리 안양시에 이게 성공한 사업, 지역조합주택이 성공한 게 몇 군데나 돼요? 글쎄, 그 제도가 주택법 도입되면서 처음부터 있었었는데요. 우리 시의 대부분 아파트가 신도시를 제외한 게 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완료된 겁니다. 그 대부분 성공한 거고요. 최근에 와서 좀 어렵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이유는 나대지나 공장 이전 부지한 거는 다 성공을 했는데 기존의 주택이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수일동의 이제 예. B지구라든가 네네. 집이 있는데 옛날 비산이동 희성촌 같은 것도 지역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석수 이동의 연합마을의 한전부지부터 대부분이 안양역전 뒤에 삼성아파트 이런 게 다 지역조합입니다. 대우 앞 평촌동의 동일방지부지 이런 거. 한 것들도 다 예. 지역주택으로 예,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유불 또 법의 맹점은 아니고 토지의 어떤 네. 성격 특성 때문에 좀 늦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땅 위에다가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지역주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네, 예. 그런 주택에서는 이게 이분들이 조합 설립도 안 하고 분양을 하는 게 있어요. 분양을 해요. 예. 아시죠?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분양을 하고 나서 이게 조합 설립을 못하면은 이거 무산되는 거예요. 그랬을 시에 분양한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 사기를 네.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뭐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뭐 어떤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변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려는 이제 그걸 추진하는 주최 측과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조합원으로 시민들. 가입하려는 분들의 이제 투자 심리 내지는 뭐 나쁜 얘기로면 투기의 심리도 약간은 있겠습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 맡겨야지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뭔가 나타나야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그거를 네, 이런 어떻게 조합-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조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되게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우리가 시에서도 약간의 장치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모르고 동의를 해주고 진짜 누굴 믿겠어.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들 니들 알아서 해라 시에서는 그래갖고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홍보를 하든지 뭐 어떠한 약간의 장치는 법적인 장치는 해놔야지만이 이 업자들이 이게 설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 뭐 일면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추진하려는데 시장이 홍보를 해서 들어가지 말라라면 그쪽에 업무 방해가 됩니다. 시가.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을 그래서, 찾아서 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예. 어쨌든 고민하도록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네, 조치를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러한 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 몰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좋은 방법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민해보도록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또 보충 기자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군 주택과장님 답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기 의원님께서 경수대로 굴착 공사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 및 도로 굴착 사업 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께서 관내 경관 사업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재생과에서 일부 제출하고 도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완양대교 등 3개소 경관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의원님께서 도로 포장 부실공사 은인과 이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방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파손 원인은 크게 그 출하 단계와 다짐 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 다짐 시 그런 충분한 양생이 매우 중요한 시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도로 포장에 대해서 그 온도 관리 또 다짐 관리에 대한 그 시공 단계부터 촬영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안양시 도로 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영역을 통해서 이제 그 노후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금년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의원님께서 예산안 427페이지 지중화 사업 추진 시 그 사업비를 국비, 시비, 한전통신 등 분담하는데 지중화 사업마다 분담 비율 차이가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요청자가 50%, 한전통신비에서 50%로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한시적으로 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은 그린 뉴딜 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면서 국비를 2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저희가 그 12, 30, 국비 20, 한전통신에서 50%를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지원 사업은 가능한 그 대로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심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점이 좀 부여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많이 통학을 이용하는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안전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 우선순위로 신청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의원님께서 예산안 429페이지 공유자전거 전용 주차 존 설치비를 사업 수익자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 전용주차 존 조성 사업은 자전거의 무분별한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 시에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유 자전거가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1,500대, 킥보드가 현재 1,500대, 또 생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별로 존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법 제도적으로 이런 그 자유등록업에 대한 그런 그 사용료 징수 이런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친환경 그런 교통 이동 수단에 대해서 현재 그 권장하고 있고 지난해는 그 킥보드의 도에서 그 설치비를 50% 지원해줘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용 공유자전거가 안전 정착되면 향후에 이런 그 우리 주차 노상 주차장의 그런 주차 요금 같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과 또 그 업체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병일 의원님께서 예산안 469페이지 근본에 신청한 그 특별교부세 그 언제 확정 발표되는지와
그 시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또 공사 설계 도면과 주민 설명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금년에 그 국비 저희가 그 3월달에 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비가 확정이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 반영 여부가 결정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8억 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추경 때 시비는 이제 삭감하고 그 국비로 이 사업비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비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에 관련해서는 그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을 여러 차례 그 공감대와 설명회를 통한 주민 설명을 했고, 또 주민들이 한 92%의 그런 그 필요성을 공감해서 그 경찰서에서 작년에 그 차 없는 거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설계 초안을 잡아가지고 그 주민 대표들하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운영위원회 두 차례에 대해서 또 상가와 그런 설계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의를 통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 또 그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 내주셔가지고 그 사업하는 거는 다 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구상을 그 뒤에 보시면 자료를 지금 구상안이 이제 그 마련돼 있고, 이 안이 이제 그 공공 디자인 심의를 5월달에 해서 일부 좀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확정되면 바로 그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염정선 도로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할 보충자 의견 계십니까? 예, 이호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입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로 포장 부실 공사 원인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한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도로 그 포장 부실 문제에 민원이 많이 생겼죠. 그죠? 근데 보니까 근데 보니까 지금 그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잘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 의견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 도로 행정하고 도로 시국이 정말 잘하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아무튼 또한 도로 부실 공사가 지금 없고 그런 민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 궁금한 점 많이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주중화 사업은 더 우리 시 분담금을 줄여들면서 기회가 잘 된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 기회에 많은 그 주중화 사업이 안 됐던 부분들은 좀 해서 지역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유자전거도 이게 결국은 제도적인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제도적인 마련도 좀 있고, 또 네. 초창기에 그런 사실상 저희가 그 서울시 같은 거나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주도로 했을 네. 때 실패한 사업인데, 네. 지금 이제 민간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역 주민들한테 그 불편을 해소하고, 또 단거리 교통을 좀 해소하면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친환경 쪽으로도 하기 위한 그
시범 단계에서는 좀 정착이 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안착이 되면 네. 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유 자전거든 킥보드든 한동안 친환경 관련돼서 무분별하게 거리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좀 그런 혼란이 네. 있었는데 그 네. 이후에 저희가 그 업체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면서 네. 뭐 주차 질서를 좀 확립을 좀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많이 정착돼 있는데 네. 앞으로 더 정착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저도 타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거리가 턱이 높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가 가급적 신도시 도로로 오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자전거 도로로 오기가 위험 부담이 있고 아마 도로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 공유 자전거의 이 민간 업체 이분들의 의견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주차 관련돼서 제도가 마련이 되면 주차 시설은 저는 바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왕하는 거 잘 탈 수 있게 하려면 도로부터 자전거 도로가 잘 갖고 있도록 그거랑 일치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도로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또 킥보드는 킥보드대로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설명 중에 킥보드가 주차 이 부분이 지금 50%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돼 있어요? 그 작년에 예. 그 주차존 설치하는 비용을 네. 그 작년에 그 첨단 교통과 거기에서 예. 지원을 도비를 받아서 네. 이제 그 설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양에 설치된 곳은 없어요? 지금 이제 조사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조금 이것을 하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나 타는 사람이 하고 또 이렇게 수익자 이분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감을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가 대부분 많이 내야죠. 그 시가 도로도 많이 가꿔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이용자와 그 사업주가 좀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서 예, 삼위일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2년 전부터 저도 우리 그때 양양규 이 보좌관님이 주신 이 설계랑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거의 이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시작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교와 상인들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그 상인 갈등은 저희가 학교와 예. 미팅을 통해서 거의 다 해소했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다는 거 저도 측면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샘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자치에 계신 몇 분이 아니라 그때 설명회도 제가 몇 분 간 걸 다 아주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 양쪽에 임강 아파트, 우방 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벽에 있잖아요. 네. 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설물에 대해서 더 많이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도 한 번 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네. 또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일주일 동안 네. 그 아파트의 승강기 네. 다 그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구상안을 가지고 일주를 했고 또 학교에도 해서 학교에서 한 100여 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뒤에 보시면 네. 저희가 학생들도 한 106명의 의견을 또 냈고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는 거의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휴식 공간이나 다양한 뭐 휴식 공간 또 이런 다년생 수정식물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도 또 공사 단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는 끝났고 공식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설계는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다안 이제 끝났어요? 구상이 끝난 그 사유는 네. 저희가 이제 공공 디자인 심의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까 네. 거기를 변경까지 반영해서 예. 저희가 5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저희가 그 업체 선정하고 금년에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안은 다 잡아놨습니다. 예, 그러면은 5월 디자인 심의 전에 의견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좋은 의견은 저희는 언제든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샘마을 주민들 이 마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요. 저도 그렇고 좋은 환경으로 좀 재탄생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염종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서정열 의원님께서 예산안 433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석수역 리모델링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민간 사업입니다. 기존 경부선 석수역 지하에 새로이 노선하고 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비해 이제 석수역 시설 개선 사업은 기존 경부선 역사 중 한 25년 이상 된 노후 역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에 대한 더 보충 질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신안산선은 석수역을 지하로 넣는 거잖아요. 예. 지하로서 그냥 그 자체에서 환승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석수역에서 바로 환승해서 네. 광명역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통로가 예.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나 놨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하로 하나로만 되는 건가요? 아, 네, 그 그하고는 좀 문제는- 다른 게요.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뒤에 첨부해드린 이제 도면을 보시면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동서 방향으로 지금 있는 게 기존의 이제 경부선 1호선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승강장이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은 그거하고 X자 형태로 남북 방향으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60m에 신안산선 역사가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면으로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된 부분이 신안산선입니다. 그래서 1호선에서 신안산선을 갈아타려고 그러면 요 파란 부분으로 된 부분에 요 이제 여기 경수대로 쪽에 옆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60m 내려가서 역으로 바로 환승을 하는 거고요. 신안산선으로. 연현마을 방향은 요거하고 좀 다른 얘기로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별도로 이건 사업비를 안 드리고 한 건데, 그거는 기존의 1호선 여기 북단 지금 보시는 요 도면 오른쪽 편 제일 끝 부분에서
보도 육교식으로 해가지고 왼쪽 편으로 꺾여서 연현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연현마을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 그거는 좀 지하하고 지상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신안산선에서 1호선 북쪽을 건너가지고 연현마을로 들어가는 육교식으로 건너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육교를 건너서 예. 환승하게끔. 예. 그게 이제 석수역이 원래 이제 1호선이 이제 지상에 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또 불편한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그 리모델링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온 거죠? 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설계만 있고 중. 초안은 나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하고 네. 그 다음에 진출 입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부 도면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혹시 이제 우리 안양에 4개 역이 있는데 네. 뭐 이번에 명화하고 석수가 됐지만 관악역은 혹시 제외된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 제외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25년 된 노후 역사 네. 이제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이제 국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1단계로 전국에 한 600개 되는 이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역사 중에 그 22년 그러니까 25년 된 역사 한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9개가 먼저 선정이 됐고 그 중에 2개 역사가 이제 저희 석수역하고 명항역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악역은 그 다음 사업, 그러니까 2차 사업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2차 사업은 국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몇 개의 역사가 이제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명항역도 검토 대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명항역이 아니라 관악역도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실제로 보면 현재 그 관악역이 더 생긴 지 오래됐거든요. 석수역보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호선 개통할 때 관악역이 생긴 역이거든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석수역보다 빨리 늦게 돼서 예. 어떤 뭐 사유가 선정하는데 어떤 뭐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올린 건지 예. 아니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선정을 한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냥 국토부에서 저희 아마 그거 같습니다. 그 이제 역사 25년 된 역사 중에서 노후도도 이제 보고요. 건물에 대한 노후도도 보고 또 하나 이제 이용 수요, 하루에 이제 이용객이 많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코레일에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악역 상태가 다석수나 이제 명확에 비해서 좀 더 그래도 좀 나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서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지휘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전파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 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대하여 박준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생경제 종합지원과 코로나 대응 사업, 시민 편익 증진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용행 및 이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하게 기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하여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요구 설명서, 질의 답변서에 표기된 산출 내역 등의 자료가 미비하여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중 사업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 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준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결과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의견서를 우리 의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 의견서를 우리 원안 회의대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